오늘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술이 크게 두 가지 분류, 그래서 발효주하고 증류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기본적인 술에 대한 이제 개념들은 아셨으니까, 이게 마시는 거는 솔직히 뭐 이렇게 다들 잘 마시시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고, 사회 안 씁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쭉 할 거여서,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그 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 뭐 500년이나 6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함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별로. 일단 아시다시피 그 술은 예전에 이런 제천 행사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고대 이런 고구려나 백제, 신라 이런 또 이제 기타 그 부여 같은 나라들, 그런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에서 제천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술이 사용이 되는데, 술은 하나의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신성시되는 행사 때마다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그 주자가래라든지 이런 체계에서 보면 유교 쪽은 제사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하나의 이제 조상에게 바치는 하나의 예물로 이렇게 좀 중요시 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뭐 그건 서양에서도, 근데 약간 서양은 약간 시작이 다르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이 좋다 보니까 물 대용으로 쓰질 않았어요. 그냥 술 자체의 용도로 이제 썼던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물이 그 석회질의 물이 많다 보니까, 특히 유럽, 그러다 보니까 이 마실 물이 안전한 물이 없어가지고 마시는 것부터 이제 그러니까 마실 용도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물을 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발효가 되면서 이제 조금 약간 가라앉을 거 가라앉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안전하게 마실 물, 그런 용도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쪽을 먼저 말씀드릴까 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서양 쪽이나 뭐 동남아 쪽에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리겠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거나 서양에서 진행된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시작은 서로들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혼술 문화가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혼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경기가 어렵잖아요. 젊은 분들이 취직도 어렵고, 그래서 맥주 같은 걸 잘 안 마셔요. 예, 시중에 판매되는 맥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술 잘 안 먹고, 그래서 발포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사맥주라고 하는데, 발포주라는 거를 이제 개념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메가의 비율을 법적인 한도를 벗어나 가지고 좀 적게 넣고, 그 다음에 맥주 맛은 최대한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세금을 덜 내고서, 그러니까 세금이 덜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겠죠. 우리나라에 저번에 처음 시음했던 그 필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거의 법망을 피해 가지고 맛은 비슷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소비자들이 찾게끔 만드는 그런 맥주니까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모임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와인을 되게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와인을 4, 50대 분들은 이런 모임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20, 30대 분들은 굳이 모임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와인처럼 10도 이상의 도수가 나오는 술보다는 한 4도에서 6도 사이에 이런 약간 알코올 도수가 적어서 그 다음날 피로도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술들을 이제 많이 찾죠. 그래서 오히려 맥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와인 같은 경우 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한번 따면은 이 병을 열면 다 마셔야 되니까. 예. 원래 주당들이 다 그렇잖아요. 술을 열면 남기면 안 되는 이런 저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캔 단위로 파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병도 크기가 작아서 330ml 정도에 파는 그런 술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먹다 보니까 와인 소비가 덜 돼서 그래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뭐 100%는 아니지만 물론 브랜드 있는 와인들은 아직도 가격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와인들은 되게 가격이 조금 싸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조선 시대부터 쭉 한 그 술이 그렇게 삼국 시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지나고 고려 오면서 증류주라는 게 이제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증류주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술이 세 가지가 정립이 돼요. 그래서 막걸리, 그러니까 탁주, 청주만 있다가 여기에 이제 소주가 들어오면서 이 술의 기본적인 이 발효주와 증류주가 체계가 정립이 되죠. 그러면서 쭉 이제 이어오는데 그 왕의 술을 담당하는 기관이 양온서하고 사온서라는 걸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도 술을 이제 많이 먹었겠죠. 많이 먹는데 함부로 이렇게 아무 술이나 먹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왕의 직위는 함부로 이제 뭐 음식에 대한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임금의 술을 따로 빚는 기관이 이제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고려는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 국가에서는 주로 이제 거기서 제사를 하는 목적으로 술을 이제 사찰에서 많이 빚었어요. 그래서 이 술들이 쭉 오다가 이게 아시겠지만 불교가 약간 이제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라마교가 또 같이 또 들어와요. 우리나라 그 종교 불교 쪽에 그 라마교의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뭐랄까 행사 같은 게 되게 이제 커지죠. 커지면서 이제 우리 뭐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이런 종교로 인한 이 행사가 많아지고 그 성대하게 열리면서 폐단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술을 팔아 가지고 그런 비용을 재원을 조달을 하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고려에서 무너지고 이제 조선이 들어오잖아요. 조선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무슨 국가죠? 그쵸,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를 막 싫어하잖아요. 억불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억불 정책을 펴면서 그냥 억불 정책만 펴는 게 아니고 그 승려들을 보내요, 집으로. 다시 환속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게 하고 이제 너 집에 가 해가지고 이 등급 높으신 고승들이야, 주지스님 이런 분들 도저히 집에 가도 뭐 가족도 없고 이런 분들만 남겨놓고 이 승려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다 머리 길러가지고 집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이 조선이 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기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에서 술을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술을, 그러니까 지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야, 술 담아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다 한 거예요, 일을. 쌀도 씻고, 쌀은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룩도 만들었겠죠? 누룩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기서 체득을 한 거예요. 절에서, 사찰에서 체득을 하고서 이제 집에 가, 이런 상황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집에 와서 이제 써먹은 거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옛날 생각 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또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 옆집 사람도 좀 주고. 그럼 옆집 사람은 이제 욕심이 나겠죠. 야, 이거 어떻게 만드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다 퍼지고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술을 양조장, 그러니까 술을 따로 빚는 양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서 그러니까 술을 사러 이제 그 양조장에 가서 술을 사오는 거죠. 돈을 주고. 그래서 산업화가 됐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찰에 가서 술을 사오던 거가 이제 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얘네 굳이 이제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막을 가서 사 먹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술을 빚게 되고, 대신에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쌀을 술로 담을 정도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좀 위주였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쌀로만 빚는 게 아니고 밀로도 빚고 보리로도 빚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목맥이라고 하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메밀로도 술을 담고, 그다음에 술을 담그는 방법을 알다 보니까 옥수수 같은 걸로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처럼 쌀이 부족한 데에는 메밀이나 옥수수로 담은 술이 되게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전국이 술을 모든 재료로, 그러니까 전분이 있으면 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분을 당으로 만들고 이 당에서 이제 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분이 될 수 있는 모든 곡식은 다 술을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술을 담는 비법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죠. 일반화되죠. 그러면서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 격을 달리하기 위해서 쌀을 이제 고급 술이라 해가지고 쌀로 빚는 술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자기들이 이제 특화된 계층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소주를 이제 빚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주꼬리나 이 소주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가마솥이 있으면 어느 집에서든 다 소주를 내릴 수 있게끔 이제 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재료만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재료 쌀을 뭐랄까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런 술을 빚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제사를 또 많이 지내잖아요. 유교 국가는. 그러니까 술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술이 계속 필요해가지고 술을 빚게 되는데, 이 술이 점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빚다 보니까 다양한 맛도 나오고, 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술이 이제 많이 빚어져요. 그래서 보통 뭐 유전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집안이 내려오는 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집은 뭐 간이 약한 집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뭐 위가 약하다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이제 약을 지어줄 거잖아요. 그 약을 가지고서 술을 이제 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술로 쭉 내려져 오는 그런 술들도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떤 집안은 그 대대로 이제 이런 며느리로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가보 같은 술들이 있어가지고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장할머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기록을 해요. 한자는 많이 잘 모르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언문 한글로 다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런 문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조선 초기 전기에도 이 남자분들이 쓰는 책들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쓰는 거는 솔직히 남자들이 술을 안 빚었겠죠.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부인들이 다 술을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냥 뭐 대충 중국에서 들어온 이런 문헌 같은 거를 작성을 하고 베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맛이 어떻다더라 만드는 과정을 잘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쭉 베낀 태가 확 나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봤던 그 맛 얘기하고. 근데
그 부녀자,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부인들이 빚는 이 작성한 술 관련된 주방문 같은 거 책을 보면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누룩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게 다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좀 안 맞는 거는 각 집마다 통일된 계량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계량 자체를 그냥 뭐 대야 6대야 뭐 독 6개 뭐 5개 그 다음에 뭐 이런 뭐죠 그 유리병 병으로 뭐 몇 병을 몇 사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박으로 박 있지 않습니까? 박으로 이제 그릇을 썼잖아요. 물그릇 그 바가지로 뭐 몇 그릇 몇 바가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술에 대한 기록이 뭐 이렇게 통일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실생활에 근접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술이 보급이 되면서 제사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술이 많이 퍼지죠. 퍼지면서 집안 술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술이 그렇게 이제 전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술이 퍼지게 되는데